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원전 관련주는 이건 무조건입니다. 전기차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최종적으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자, 근데 요즘에 뭐가 있었어요? 에코프로의 폭등이 나왔는데, 에코프로의 폭등이 나온다는 건 앞으로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고요.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나옵니까? 2차전지 양극재죠. 양극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즉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왜? 주문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기나요? 생산량 자체가 대폭 늘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양극재를 어디다 써요? 배터리에다 씁니다. 그럼 이 배터리에는 어디 들어가나요? 전기차에 모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기차, 즉 우리가 현대차에서 만드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들 있죠. 여기에는 V2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V2L은 220V의 전기를 달리면서 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V2L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 전기차를 한번 완충을 하잖아요. 이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량의 한 달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보통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디젤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넣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는 주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아마 충전을 할 겁니다. 물론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앞으로 뭐가 생기나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효율이 좋겠지만 실제 화석연료를 때우는 발전 방식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즉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냥 정해진 미래예요. 자, 근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뭐가 있죠? 풍력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있죠.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 이 풍력과 태양광을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긴 했지만 확대하지 못할까요? 효율이 떨어져서입니다. 효율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비싸요. 자, 근데 원전은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일으키지 않죠. 근데 왜 지금까지 가동률이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을까요? 2011년에 있었던 일본 지진 이후에요.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잡은 게 SMR 방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이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자, 잘 보세요.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거의 한 50% 정도의 이용률과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달 들어서는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한전기술도 그렇고 한전산업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실제 시세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요. 앞으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시세가 나왔을 때 원전에 대한 전망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원전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원전이 좋아서 주가가 막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전이 나쁘지만 앞으로에 대한 원전이나 각 기업에 대한 그런 전망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지금 올라요. 그리고 좋아지는 건 나중에 좋아지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주봉을 한번 열어서 보면 원전, 즉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020년도에 들어서 2,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주가 하락했지만 원래부터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그 시작점이 2,000원이었는데 2,000원부터 3만원까지 1년 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이거 1,500%예요. 그쵸? 15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했었던 시총이 20조 가까이 됩니다. 자, 20조라는 시총을 유지하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실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과 2021년에 나온 실적을 기준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1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의 성장 산업을 기정사실화 시켜놨다. 근데 이 성장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업종과 빗대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전기차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국 시장에서는 2차전지 테마라고 부릅니다. 그쵸? 결론은 그래요. 자,
2차전지 테마 중에 지금 대장이 뭐죠? 에코프로죠. 그쵸? 지금까지 나온 내용 모두 다 접목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극재가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거고, 그럴수록 배터리는 많이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전기차는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이 성장 산업이 되고 성장주가 될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 예측은 지금 나와 있는 팩트를 기반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시세를 봐야 된다고요. 시세를.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시세를 보기는 하지만 그 시세를 보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유일하게 내용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는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릴 때도 있겠죠. 그래서 매매 전략을 다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다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기간값을 대입시켜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금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최장 기간은 무조건 2달을 넘기지 않게 세팅을 해 나갑니다. 왜? 주식시장의 시세가 장기간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건 멀리서 봤을 때고, 주식시장의 시세는 모두 3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의 시세는 무조건 양극재에 대한 생산이 많고, 그건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이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앞으로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그냥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굳이 신고가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가격대에서, 즉 실적 확인이 이미 된 가격대에서는 자금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안전마진은 무조건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대폭 커질 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적자인 기업이 시가총액이 2조, 3조 이랬어요. 이때는 이것도 비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두산 그룹에 대한 후광으로 2조에서 3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린 뭐라 그래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는 주가가 올랐고 그 뒤에 실적 확인이 거쳐서 1조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건 원전이죠. 원전은 뭐가 필요해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가격은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그쵸?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조정 이후에. 근데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더라도 앞으로 원전에 대한 방향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의 끝은 신고가 구간까지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구간까지의 수익룸이 결정이 되고,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첫 번째 단계가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 전략으로 인해서 무조건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최장 2달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2달, 즉 2주가 넘어가서 2달까지를 장기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의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 이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자금의 효율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올 때를 보더라도요. 자, 신고가 달성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되는 그 구간은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구간의 자금 효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자금 효율이 높아지기 전에, 즉 신고가 이후에는 뭐가 발생해요? 눌림목 구간이 발생한다. 우리가 노리는 건 무조건 눌림목 구간과 돌파 구간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돌파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여기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사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매매를 하라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나요? 잘 들으세요. 이건 지금 예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서 나오나요? 에코프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돼야 된다고요?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주가를 공략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실적이 잘 나올 걸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한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하락폭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아니라 2차전지 자체는 성장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즉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양극재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앞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전기차의 보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실적은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낮아진다면 주가의 하락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미래가 우리는 그냥 확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를 본다면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당연히 노릴 수밖에 없고, 그 연관되어 있는 목적은요, 전기차 시대가 오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다.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적인 전략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그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돈은 줘도 안 받고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유일하게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에코프로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자금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